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피와 모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봄철이 되고 이러다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와 그다음에 두피 건강에도 해를 입힌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봄철에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외선이 특히 자외선이 이제 두피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외선이 이제 두피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모발이 건조해지죠. 그러면은 이게 피부 보호막을 손상해 피고요. 또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또 모낭 손상을 일으키면서 이 모발이 노화가 되고 또 각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세먼지가 또 두피에서 분비되는 또 피지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모공이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피듬이 이제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뭐예요? 혈액순환을 악화시켜서 결국 탈모로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피가 이렇게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두피와 모발에 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건조도 마찬가지지만 두피도 결국 피부의 이제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건조함은 두피와 모발을 나쁘게 하는 그런 영양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이 자외선과 이 미세먼지가 두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외선은요, 사실은 우리 피부로 봐가지고는 최고의 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외선이 이제 피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일종의 뭡니까? 활성산소잖아. 산화 스트레스란 말이죠. 이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은 DNA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또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이 바로 자외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자외선은 우리 인간의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염증인자들이 막 활성화되고 또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원인도 되기도 하고 또 이게 피부에는 색소 침착을 통해서 기미나 주근깨 같은 걸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노화 증상. 그래서 거친 피부, 그다음에 깊은 주름, 탄력이 손실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확진증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피부가 이제 검붉게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혈관 확진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인들은 이 자외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탈모가 있어요. 그러면 탈모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그 탈모의 종류와 그다음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남자들한테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죠. 사실 남성형 탈모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바로 주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뭐죠? 앞쪽 앞머리, 저도 좀 그렇지만은 앞머리와 두정부에서 이제 서서히 탈모가 진행되는데 이 탈모의 원인은 아시다시피 남성 호르몬 중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뭐로 바뀌어요? 5알파 리덕타제 환원 효소에 의해 가지고 DHT라 그럽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게 되면 이 DHT가 결국은 이게 뭐예요? 모발 정식의 촉진 인자를 감소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모근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남성형 탈모다. 추가적으로 이 DHT는 남성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뭐죠? 전립선 비대증의 또 원인이 되잖아요.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원인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면역 체계, 우리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어떤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낭을 공격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형 탈모증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제
포니테일을 가지고 이제 묶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잡아당기면서 겨냥에 의해 가지고 이 모낭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빠지게 되는. 그래가지고 견인성 탈모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성들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왜 여성들이 긴 머리 참 예쁜데 왜 자꾸 묶지?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런 머리 하는 분들한테서 이런 견인성 탈모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머리를 기르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게 되면 결국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머리카락 빗질하면서 또 이렇게 엉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습기가 이런 게 남아져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긴 머리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약인성, 약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항암제잖아요. 우리 항암제 쓰고 나면 이렇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약인성 탈모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약을 끊게 되면 보통 탈모는 스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강성 탈모라 그래가지고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결국 뭐야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결국 탈모가 진행되는 거. 이걸 가지고 비강성 탈모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성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탈모 유형은 어디? 부정부의 가리마 쪽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요. 특히 이제 여성형 탈모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 마치 남성형 탈모처럼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민감해지게 되고 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의 남성형 탈모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모발이 자라게 하는 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뭡니까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산.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면 막 머리카락 확 빠지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폐경시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또 호르몬 외에도 아까 말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운행 탈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결핍 때문에 탈모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제 파마라든지 염색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또 자외선 노출이 많다 보면 그리고 아까 견인성 탈모가 잡아당기게 되면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요즘 너무 많죠. 그죠? 사실 예전에는 탈모하면 남자들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의외로 여성형 탈모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이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적 요인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염증이 있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 있는 이런 경우에는 또 모낭염이 생기면서 그 모낭 안쪽의 염증 때문에 결국은 탈락되게 되는 탈모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그래서 과다한 다이어트는 결국은 영양 불균형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 염증을 유발하죠. 그러다 보면 모낭 주위에 염증이 되고 그것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 빠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또 부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는 부신. 그래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특히 많은 이런 경우에는요, 갑상선의 기능 저하증인 경우 좀 많은 걸로 있어요. 이런 경우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대사증후군 그런 경우라든지 또 산후탈모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탈모인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생겨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생겨도 탈모될 수 있고 또 에스트로겐 떨어지는 케이스로서 이제 산후탈모, 그죠? 그래서 아기 놓고 나면 출산하고 나가지고 한 2에서 5개월 동안 이런 탈모가 심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성은 이 여성 호르몬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탈모가 진행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탈모뿐 아니라 대사증후군과도 관련돼
있고 또 생리불순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뇌에 있는 뇌 호르몬, 그러니까 맨 위에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밑에 여기 보면은 갑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여성들은 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머리에서부터 신호가 가게 되면 이 난소와 갑상선과 부신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호르몬적인 변화인데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기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한 부위에 문제가 되면 다른 부위도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OAT 엑시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오바리, 이거 이제 오바리와 아드레날 글랜드, 그다음 갑상선 타이로이드를 해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나 부신의 문제를 일으키면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되면서 생리불순이 오고요. 또 생리불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다낭성 난소라고 그런 거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불순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죠? 배가 나오는 뚱뚱해지는 거. 그러니까 비만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헤어케어의 3요소는 사실 이제 건강한 모발 주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모발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영양에 갖는 그걸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피죠. 그래서 두피가 건강해야 다치잖아요. 두피가 건강해야지만 잘 자라겠죠. 그래서 두피의 보습 깨끗하게 해주고요. 항산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은 뭐죠? 모발이죠. 그래서 모발의 윤기와 탄력, 강도, 영양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헤어케어의 3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피는 결국 뭐예요? 피부잖아요. 결국 뭐냐면 두피도 즉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자주 감아줘야 되고요. 또 비듬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이런 노폐물을 잘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샴푸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서 잘 헹궈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머리 감는 거는 주로 언제? 아침도 좋지만은 저녁에 감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 머리에 뭐예요? 그게 많잖아요. 비듬이라든지 노폐물이 많으니까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듬은 결국 탈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듬이 있는 사람은 비듬 전용 샴푸를 통해 가지고 그죠? 충분히 잘 헹궈내고 그 다음에 샴푸라든지 에센스 같은 탈모 제품을 잘 사용해 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는 가능하면 따뜻한 것보다는 찬바람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직접 두피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서 좀 띄워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으면 결국 그거예요. 그것이 뭐죠? 이물질이 수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두피 말리는 법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 수면이죠. 사실은 두피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 말 그대로 두피 자체를 만들어주는 단백질과 그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나 또 단백질 중에 콜라겐이나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죠? 비타민 C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공유해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검은콩, 두부, 그다음 덩푸른 생선, 그다음 녹색 채소, 해조류, 견과류, 우유, 치즈, 버섯 뭐 다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잠 안 자면은요 탈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당뇨를 유발하는 세 가지 흰색이 있죠. 대표님 뭡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죠. 사실은요.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이 그러니까 이게 고GI 지수가 있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왕창되면서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당화, 최종 당화 성분, 쉽게 말해서 단백질이 당과 들어붙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최종 그 뭡니까 당화 혈색소라 그래가지고 적혈구가 당과 들어붙어 가지고 혈액내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생각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이 많으면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결국은 당뇨로 가게 되고 또 여자들한테는요 이게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런 또 대사성 증후군도 유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결국 비만도 되면서 생리불순도 오게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탈모를 유발하거든요. 결국은 최종 당화 산물이 결국은 뭐냐면 만성 질환도 유발하고 탈모도 유발하고 비만도 유발한다. 그리고 이 고혈당이라는 거는 결국 뭐 혈액 순환을 나쁘게 하고 그게 결국 뭘 유발해요? 혈액 순환이 악화되면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 모낭 세포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피가 잘 안 가면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또 탈모가 되게 돼요. 이런 악화를 겪는 것이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 가지의 삼백식품을 피해서 피해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분비되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남성 호르몬 증가를 유발하게 되고 탈모가 되고 또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가지고 결국은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 부신, 난소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게 대표적인 셀레니움과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셀레니움과 아연 같은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이죠. 그 다음에 부실은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B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에는 뭐 아시다시피 여성 분비가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여기 뭐 항산화제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들 그 다음에 밀크시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산균들이 여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공급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성장인자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라고 그러는데 성장인자가 많이 나와야지만 몸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성장인자가 나와야지만 생활습관병 같은 대사증후군도 줄어들고요. 성장인자가 많이 나와야지만 두뇌도 개선이 되고요. 성장인자가 많이 나와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면은요 탈모가 예방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복잡한 거는 엄청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성장 호르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장인자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게 뭐라 아연하고 그다음 아미노산 중에서 알기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어주면 결국 성장인자가 인슐린 라이크로스펙터 하는 게 많이 분비되게 되면 뇌기능도 좋아지고 생활습관병 같은 것도 좋아져서 대사증후군도 줄여줄 수 있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기능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도 튼튼하게 해주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근육이라든지 뼈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탈모도 예방해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두피와 그 다음에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피부 하면은 피부나 점막에 정말 도움되는 거는 비타민 A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타민 A는 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와 점막에 관여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비타민 A 할 때 말씀드렸지만 뮤코다당류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뭐 관절이라는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글리코사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글리코사미드 글리칸 뭐 이래가지고 있는 뭐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뭐 히알루론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뮤코다당류예요. 그래서 이 뮤코다당류는 결국은 보습, 윤활, 소변 환경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데 이걸 도움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비타민 A라는 거죠. 그러면 점막도 결국은 뭐예요? 비타민 A를 통해서 점막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A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비타민 A는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하면 비타민 A 물론 또 여기는 안 적겠습니다. 비타민 B9번도 또 점막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모발 건강에 도움되는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사실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모근 세포라든지 모모 세포 이쪽에 활성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파괴되잖아. 이런 걸 예방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뭘 합성합니까? 콜라겐을 합성해서. 그래서 진피에 가장, 아시다시피 진피에 3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의 진피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 다음 수분인 히알루론산 이런 게 많이 있어야지만 진피가 튼튼해지는 거죠. 진피가 튼튼해지면은 주름이 안 생기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는 것이 비타민 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은요. 사실은 비타민 B 가면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인데 특히 비타민 B가 탈모하고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해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많잖아요. 비오틴이라 해가지고 비타민 B7번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7번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좋은 기능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발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뭐냐면 케라틴이거든요. 이 케라틴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오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오틴이 모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탈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중에서 5번이 뭐죠? 판토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토텐산이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표피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게 피부나 점막도 피부 점막 염증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탈모에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토텐산이 또 탈모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게 비타민 B5거든요. B5. 그리고 또 이 판토텐산은 아시다시피 또 스트레스 호르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부신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건강에 도움되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모발이라든지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료는 뭐죠?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발의 80%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케라틴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메가3는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낭 쪽에 피가 잘 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탈모를 예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3인 DHA, EPA 같은 거를 많이 공급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 그죠? 사실 마그네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결국은 이런 생화학 반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인데 사실 비타민 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막과 그죠? 피부 그래서 이런 쪽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성 피부 이런 것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거고 아연은 뭐죠? 금방 얘기했듯이 성장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미네랄이잖아요. 도움이 될 거고요. 비타민 C는 뭐죠? 비타민 C는 그런 얘기했듯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B군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B7번, 그 다음에 B5, 판토텐산, 그 다음에 사실은 비타민 B6, 피리독신도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B1, 그 다음에 비타민 B3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또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분은 사실은 항산화 미네랄이기도 하지만 이게 빈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 탈모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분 공급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발과 두피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암에 있는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판토블렌드, 그 다음 트루콜라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